시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명절 아침, 거실에 며느리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마루 끝에서 묵묵히 운동화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밭에 나가 무뿌리를 확인하고 고추밭에 물을 주려던 참이었죠. 시어머니가 농사 짓는다고. 민준이 친구들이 다 비웃어요. 제발 명절 때만이라도 밭일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지연의 얼굴은 아침부터 화장이 완벽했습니다. 명품 한복에 목걸이까지 차려입. 마치 패션쇼에 나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밭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명절이라고 농작물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 좋아서요? 아니면 우리 창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도 민준이 학원 친구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농사 지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서갔고 저는 그저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30년 전 이 손으로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심장을 꿰매고 의대생들에게 생명의 무게를 가르치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은 흙투성이었고 며느리는 그 손을 더러운 것 취급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도 학교에서 창피해요. 거실 구석에서 손자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9살 수험생인 손자는 학원 가방을 맨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까지. 제 아들 동민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그랬듯 침묵으로 아내 편을 드는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명절 동안에는 밭에 안 나갈. 에이, 진짜 답답하네. 그냥 아예 그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준이 의대 붙으면 기자들이 취재 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농사 짓는다고 나오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현관문을 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의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의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가는 대신 뒷마당 구석 작은 창고로 향했죠. 그곳에는 제가 평생 간직해 온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 낀 의학 교과서, 몇 권과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저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사진 속 제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자는 왜 의사가 되려는 걸까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아니면 그저 며느리의 체면과 명품 핸드백처럼 자랑거리가 되려고? 저는 흙 묻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 그리고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 저기 최지연 씨 시어머니 아니에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동네 학원 엄마들과 함께 슈퍼 입구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저번에 밭에서 일하시는 거 봤던 것 같은데. 아, 그거요? 그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네 분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서울 사시다가 건강 안 좋아지셨어. 요양원 계신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커피를 홀짝였고 저는 천천히 뒤돌아서 슈퍼를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무밭, 고추밭, 상추밭이 햇살 아래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여보,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수술실에서도 최고였지만 흙을 만질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좋았지만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이 일이 진심으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제 가족들은 이걸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저녁 무렵 아들 동민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괜찮아. 그냥 엄마, 농사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지연이가 민준이 입시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동민아, 너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죠? 근데 지연이가 믿지도 않을 거예요. 말해봤자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나가봐. 아들이 나가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몰래 가져온 손자 민준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었어요. 의대 지원 가능 점수에서 한참 모자랐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랜만에 대학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 이메일에는 여전히 의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메일이 가득했고 가장 최근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올해 의대 입시 면접관 자원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는 마우스를 들고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밭에 나가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나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제가 깜빡 잠이 들어 늦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이 방 좀 치워야겠어요. 민준이 공부방 만들어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이미 지연은 제 책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의학책? 하, 이런 쓰레기는 다 버려야겠네요. 지연아, 그건 내가 소중히 간직하던.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읽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이런 거 버리고 방 깨끗하게 쓰시면 훨씬 좋아요. 며느리는 제 의학 서적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집필한 의학 교과서도 제자들이 선물한 논문집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았죠. 지연아, 제발. 시어머니, 민준이 입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좀 협조해 주세요.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쓰레기라니.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몰래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버려지지 않아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 닦았어요. 먼지를 털고 구겨진 페이지를 펴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길, 생명의 무게, 김영숙저.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쓴 책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가치, 환자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담은 책이었죠. 저는 책을 펼쳐 서문을 읽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민준아, 너는 이걸 알고 있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서재 책상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주소는 제가 재직하던 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었고, 수신인은 입시관리처장이었습니다. 올해 의대 입시 면접관으로 자원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저는 밭에 서서 무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한 움큼 쥐고 작게 중얼거렸죠.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진짜 의사로 만들어 줄게.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줄. 그리고 저는 묵묵히 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뿌리 한 뿌리. 정성껏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저는 고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죠. 교수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 밭 입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준호야? 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준호.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로 지금은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밭으로 뛰어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수님, 왜 연락도 안 하세요? 저희 제자들이 다 찾았습니다. 은퇴하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준호야, 일어나. 옷 더러워진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농사를요? 저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요즘 이게 내 일이야. 좋더라. 생명을 키우는 건 수술실에서나 밭에서나 똑같거든.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교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숙연해져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니? 교수님께서 올해 입시 면접관으로 자원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입시관리처장이랑 친해서요. 교수님, 진짜세요? 다시 학교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딱 한 번만 참여하려고. 바로 그때 집 쪽에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누가 왔어요? 지연이 현관에서 나와 밭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의사가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이 이상했던 거예요. 옛날 학생이에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의 제자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요? 무슨 교수요?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알던 사이야. 저는 준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준호는 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아, 네. 그냥 예전에 동네 학교에서 뵌 적이 있어서요. 교수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가 밭을 나서려는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혹시 올해 우리 손자가 의대 면접 보는데 내가 모의 면접 도와줄 수 있니? 당연하죠. 손자분이 의대 준비하세요. 제가 언제든. 아니야. 저는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해야 해. 네, 도움 없이 말이야. 준호는 제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올해 면접관 명단에 교수님 성함 확인했습니다. 손자분,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 어둠 속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면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손자 민준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민준은 손에 뭔가를 들고 망설이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며느리 몰래 다시 꺼내놓은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민준은 사진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시절에 제가 수술실 앞에서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사람이 할머니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게 할머니야. 그럼 여기 쓰인 것도 진짜예요? 서울대병원 의학교육 우수상, 대한외과학회 평생공로상.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의대 교수였어요? 그랬지. 30년 동안.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준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했든, 내 엄마가 날 어떻게 대하든 그건 내 문제야.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더러 무식하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말들. 저도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민준은 사진첩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창피해했던 게 정말 미안해요. 저는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근데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민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의대 가라고 해서 그냥 공부했던 거예요. 내 성적으로는 의대 가기 힘들어. 알아요. 모의고사 때마다 점수가 부족해요. 근데 엄마는 계속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저는 그냥 지쳐요.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야. 성적이 부족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진짜 의사 하고 싶니?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아, 뭐해? 공부해야지.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다가 민준이 들고 있는 사진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 사진이에요, 엄마. 민준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공부나 해. 면접 한 달 남았어. 며느리는 사진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이 꼭 붙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의대 교수셨던 거 알아요? 뭐?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비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대 교수. 민준아, 정신 차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지연은 사진첩을 확 빼앗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주는 허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곧 다 알게 될 거야. 면접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며느리는 민준의 면접 옷을 다리며 연신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내일 면접관 앞에서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네, 엄마. 저는 부엌에서 민준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큰 시험 전날에는 늘 이렇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곤 했거든요. 민준아, 국 끓였다. 먹고 일찍 자렴.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밥상 앞에 앉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민준이 국 끓여준 거야. 내일 면접인데 소화 안 되면 어떡해요? 저녁은 제가 준비한 죽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저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발 내일 면접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계세요. 밭에도 나가지 마시고요. 알았어. 나가지 않을게. 그리고요. 혹시라도 민준이 친구들이나 학원 사람들이 우리 집 근처 오면 어떡해요? 시어머니 농사 짓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제 방문 앞까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방에만 계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쾅 소리를 내며 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밭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나무가 보였죠. 내가 정말 이 집안에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제가 지금은 방 안에 갇혀 숨죽여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할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준아, 내가 의대 붙는 게 중요해. 할머니 기분이 중요해? 내일 면접 망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만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 내일 컨디션 관리 잘해야지. 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서 민준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내 짐이 돼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면접장에서 손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면접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로 향해야 했죠.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민준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머니가 내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게.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전 9시, 서울의학전문대학원 면접장. 저는 면접관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교수들은 제가 복귀한 걸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김영숙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면접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대기실에서는 수험생들이 긴장한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손자 민준도 있었죠. 민준은
아직 제가 면접관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김민준 학생 입장하세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면접관석 정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 어제까지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던, 농사 짓는다고 무시받던 그 할머니가 지금 의대 교수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자 김민준 학생, 착석하세요. 네, 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먼저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19살이고 의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준은 준비한 답변을 하려다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옆자리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면접에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학생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왜 의대에 지원했습니까? 어머니가 원해서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김민준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 의대 지원 가능 점수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켜서 어떻게든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학생, 당신은 자신의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네, 당신 할머니가 농사 짓는다고 창피해했죠.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이야기 나오는 게 싫었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말리지 않았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실력도 부족하고 열정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면접 평가표에 빨간 펜으로 크게 썼습니다. 불합격. 할머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다른 교수들이 제지했습니다. 김민준 학생, 면접이 종료됐습니다. 퇴실하세요. 할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요. 면접장 문이 닫히고 옆자리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저 학생이 제 손자입니다. 그런데 불합격을 주신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아이는 아직 의사가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진짜 의사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됐을 때,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불합격이라고? 며느리 지연의 비명,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민준이 면접장에 나타나서 망쳤다며?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아들 동민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지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 들여서 민준이 공부시켰는데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시어머니가 다 망쳤어요. 민준이는 의사가 될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뭘 안다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30년간 의대 교수였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흉부외과를 가르쳤고 수백 명의 제자를 배출했지.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농사 짓는다고 무시했지. 창피하다고 방에 가뒀지. 근데 지연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는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실력도 부족하고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몰라. 그런 아이를 의대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럼 시어머니가 면접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민준이를 떨어뜨렸어.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우리 인생 망쳤어.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아닌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한테 화났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넌 아직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민준아,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 묻은 제 손과 떨리는 민준의 손이 마주쳤죠. 진짜 의사가 되고 싶으면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네? 1년 동안 할머니랑 같이 바치래. 생명이 뭔지, 사람을 대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배워.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흙을 만지는 법을 배워갔죠. 할머니, 이문은 언제 캐요?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생명은 기다림이야. 민준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밭을 정성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밭에서 땀 흘리며 생명을 키우는 법을 배웠고 제 옛 제자들이 찾아와 의학 강의를 들으며 진짜 의사의 길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의대 입시. 이번에는 민준이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죠. 면접장에서 민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할머니와 농사를 지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면접관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제가 의대 붙었어요. 민준이 저를 껴안으며 울었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 거야. 며느리 지연은 그 이후로 조용해졌습니다. 여전히 명품을 좋아했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어느 봄날 민준이 의대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흉부외과 전공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저는 밭에서 상추를 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볼게. 흙 묻은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손이구나. 수술실에서도, 밭에서도, 그리고 손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이 손은 여전히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주 민준이 참 기특하지 않나요? 깨달음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